네, 어지럽게 정치권이 총선 다가오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락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며칠 전에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후원금이 쇄도한다든지 여성 당원들이 쇄도한다든지 이런 한동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이봉규 TV를 통해서 지난주일에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떠오르는 여러 인사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고른다면 그건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을 고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당에 필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이게 말기에 김기현 대표 체제 말기에 흐트러지고 분열상을 보이고 무기력하고 네. 이게 도대체 이래가 선거를 치르겠느냐 이런 상황이었거든. 네.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동훈 나와가지고 일단 당 내외의 국민들까지 야당, 국민의힘당 그리고 국민들까지 주목을 시켜야 된다. 예. 그 등장 자체가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뭔가 긴장할 요소가 있다. 네. 이게 뭔가 무섭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목시키고 긴장시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처럼 무기력하지 않고 인요한 교수가 주장한 물갈이라든지 이런 쇄신을 상당 부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목시키고 긴장시키고 쇄신하고 그래서 감동을 생산해야 된다. 네. 감동을.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1년 7개월 보인 그의 국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미 정치 경험을 네. 민주당을 상대로 쌓았거든. 쌓아서 이미 날렵하고 날쌘 공중 공격 헬기감으로 이미 등장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이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되고 나흘 예, 됐나요? 나흘 정도 나흘 됐는데.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후원의 모금이 평소에 비해서 이 폭증했다. 네. 그건 내가 보기에 당연한 결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체제는 이제 시작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게 되고 있다. 주목받고 긴장하고 뭔가 쇄신할 것이고 그래서 감동을 지금 계속 생산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시작은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이 수락연설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동료 시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게 뭐 공산주의식 표현이다, 사회주의식 표현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료 시민. 그러니까 그게 수락연설로 상당히 의표를 찔렀지요. 의표 찔렀죠. 시작을 보통으로 말하면 친애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게 또는 이제 보통인데. 국민 여러분 또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예, 그렇죠. 저를 이렇게 추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네. 텐데 동료 이게 시민. 동료 시민 여러분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좌파가 분명한 그 평론가 중에 그 사람은 스스로 인문학에 깊이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야. 예. 근데 이 용어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용어다 이거지.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판하더구만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용어고 아니면 이 북구라파 쪽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일종의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인문학 깊이가 천박한 사람이니까 어디 그래요? 물어볼 데가 없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오늘 이봉규 박사 만나면 내가 지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게 정말 전체주의 사회주의 용어인가.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말을 쓴 사람이 있어. 내가 찾아낸 게 누굽니까? 내 기억에 있는 게 1961년 1월 20일 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 F 케네디가 취임 연설할 때에 이 말을 썼어요. My fellow citizens. 맞습니다. 요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동료 시민이네요. 동료 시민인데 요걸 펠로우란 말을 조금 확장하면 나의 친애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네. 이런 말을 썼거든. 그런데 그 연설 시작과 끝에 국민이란 말이 없어요. 시작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세너터 덕슨, 프레지던트 아이젠하워
and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마디가 상원 의원 덕선. 네. 이게 누군가 하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야. 예. 미국은 양당에 당 총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으니까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 또는 국회의장. 그러니까 펠로시 국회의장이 그 당시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인 것처럼 네. 그 당 총재가 없으니까 그걸 덕선 상원의원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러니까 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임하고 케네디가 취임하니까 그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my fellow citizens 그러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케네디도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 용어를 썼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말이야. 뭐 저도 가끔 어떤 스스로 위험을 느끼는데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해도 안 되고 말이야. 또 자기가 뭘 좀 안다고 해갖고 막 내지르고 이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연설문 좀 보좌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면 본인도 미국에서 교육받았으니까 네. 이 케네디가 한 말을 아마 연상해서 쓴 것 같은데 나는 그 용어는 대단히 적절하고 네. 요것도 한동훈이 약간 주목받게 만들지 않나. 예, 그렇죠. 요것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상당한 그 말한 신선함과 충격을 줬어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주목을 받을. 예.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이 이제 어저께 이제 쭉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 강경 이제 대야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래서 이제 민주당과 좌파들은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 선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은 한동훈 비대위가 아주 민주당 작살내는데 앞장선 네. 그런 인사들이 들어갔다고 지금. 이게 채웠다 이러니까 참말로 그 8명이 전부 공격수처럼 느껴지는데 네. 과거에 민주당하고 뭐 같은 입장을 취했던 그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 네. 그 사람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아주 결정적인 그 많이 제공했지. 그 다음에 민무어라는 사람은 나는 잘 몰라요. 네. 거기도 원래 종북 주사파 계열에 섰다가 또 이리로 돌아선 사람. 이렇게 돌아섰다. 네. 표나게는 그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크게 그 두 사람이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임무가 내년 4월 10일 선거에 민주당 꺾는 것이니까 그렇지. 8명을 다 채워도 뭐 할 말이 없지. 네. 공격수로. 공격수 근데 배치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뭐 2명인가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각계 전문가고 젊은 사람들을 채웠는데 이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그것이 곧 이 원칙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지만은 네. 어디까지나 비상대책위는 사실은 깨놓고 보면 위원장의 자문기구거든 위원장. 네. 한동훈 위원장의 네, 자문기구다 말이야. 대통령의 이제 수석 보좌관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와 정당 경험 그것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주로 젊은 층의 의견을 차분하게 듣는 대상으로 8명을 골랐다. 그 중에 이제 공격수도 있다. 이건 난 잘 골랐다고 보는 게 그 중에 2002년 출생 금년에 만 21살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주 대학생인데 어린 친구가. 내가 손자 막내가 2002년생이야. 그 막내 손자. 막내 손자가 2002년생이야. 그러니까 걔하고 동갑이야. 네. 그게 지금 대학생인데 내가 내 손자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가령 이재명 광란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하고 결론은 비슷해도 과정에 있어서 그렇겠죠. 전혀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20대 초반 이 21살 비대위원은 총선거는 말이죠. 작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야. 그렇겠죠, 나이가. 처음이지. 예. 만 20세 때. 그리고 내년 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번째니까. 선거, 예. 요런 아주 말하자면 이 솜털이 벗겨질까 말까 한 고 연령층이 어떤 생을 가느냐. 요런 걸
아이디어로 선택한 것이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놀랍다. 아, 놀랍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8명이 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느냐 공격성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이 네.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하는데 그러면 자문 참모 기구로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다. 잘 골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곁들여 얘기하면 80 넘은 사람도 하나쯤 끼웠으면 좋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 공감합니다. 어린 친구도 있으면은 나이 한동훈 장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한동훈 장관이 만 50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보다도 한 20살 30살 많은 분이 지금 조금 많은 사람은 김경률이밖에 없지 아마 하고 민하고 둘. 예. 민경우하고 예. 이건 우스갯소리야. 예. 아니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예, 나이 든 사람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유튜브를 보면 돼.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윤석열의 아바타다. 윤석열의 뭐 호위무사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기자들이 앞으로 용산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시중 여론에 따라서 질문을 아주 원색적으로 한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거요, 안 세울 거요? 이게 그거죠. 질문이 되거든. 그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질문하나? 대통령 당신 각을 세우고 쓴소리 할 거요, 안 할 거요? 근데 요게 함축된 게 용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용산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해온 잘된 관계가 있으면 그 말이 안 나올 텐데. 예.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예. 각을 세우느냐, 시킨 대로 할 것이냐, 직언할 수 있느냐 이런데 대답을 이렇게 해서 용산의 길, 국민의힘당 길 각각 가는 길이 다르다.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명답 아닙니까? 그 명답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길이 다르니까 내 길, 우리 길하고 다른 거는 이 얘기하겠다. 이 얘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날 기자 질문 답변을 통해가 나는 윤석열의 아바타도 아니고 나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나는 호위무사가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선언한 거죠. 나는 호위무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으면 그런 말 못하지. 예, 용산에 길이 있고 용산이 떠받들어가 대표가 됐으니까 그 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호위무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분명히 했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게 불출마 선언을 그냥 탁 했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비례대표 끝번을 이제 말하자면 제의하셨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아예 안 나가겠다. 이거 충격이었어요. 신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설문을 제가 생중계를 안 듣고 그 직후에 녹음된 걸 듣고 네. 약간 웃으면서 조금 의표가 찔렸어. 내가 이 말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한 달 전인데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올 때 이 한동훈 카드는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날새고 날렵한 공격용 헬기 날 다녀야 되고. 예. 그 다니면 지역구 뭐 어디 나오는 거 그 발을 묶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인데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날아다니면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건 체면 없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당선 끝으니 가능 번호의 2~3개쯤 뒤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랬더니 댓글이 이런 게 올라왔어요. 당신 정신 나가느냐? 한동훈은 정치 정당 경험도 없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떨어지란 말이냐? 그 사람들은 내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 그 국회의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공공용 헬기의 공격의 도덕적 기반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고 수도권에 험지해가고 유권자 여러분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따나온 사람이 저런 얘기한다 건데 공허하죠. 공허해. 예. 그러니까 뒷번호로 가고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까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네. 해야 이게 말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변호사님이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전을 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봉규 대표 그걸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15대 선거 때죠. 예. 그 이회창하고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내가 이제 수도권이라는 게 그 당시 이제 집권당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거거든요. 그 당명은 신한국당인데 지금도 이 수도권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251개 전국 선거구 253개 중에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이 121거든. 네.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은 121에서 18개거든. 예. 민주당이 100개야. 맞아요. 100대 18개. 압도적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이야. 예, 이건 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선거였죠. 그 수도권이 항상 문제니까. 예. 그 김영삼 그 대통령 임기 3년 끝나고 4년째 들어갈 때니까 이미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었고 네. 그 전에 지방선거에 김영삼 당이 패배했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제 이회창 전 총리하고 나는 쭉 후보 단일화 이후 야당의 제3정파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네. 그 들어가 이제 공동선대위장 내가 수도권 선대위장 맡아가지고 이걸 내가 다니면서 이 얘기에 뒷받침이 될 게 있어야 되겠다. 그건 결국은 내가 비례대표 1번 이회창, 2번 박삼종이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하는 거다. 그게 어느 정도 적중했어. 네. 그 18번까지 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나와요. 정당 득표율이. 그래 변호사님 몇 번을 그때 21번. 21번. 그러니까 19, 20, 21번. 세 자리 뒤에를 했네요. 안정권에서 세 자리 뒤에. 그래가지고 그걸 무기화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고 그럼 정당 연설에 내가 노래 부르거든. 노래 부르고 노래 네. 주로 소양강 처녀 내가 잘 부르는 노래. 아 진짜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진짜로 이게 저 연단에 서가지고 반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게 흥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좋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이제 21번인데 네. 내까지 들어가도록 좀 해달라. 이런 이제 박수가 나와요. 이 박수로 갖고 내가 못 들어갑니다. 또 크게 쳐요. 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노래 하나 부르겠다 하면 그 박수가 엄청나게 나와. 예.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거 문제가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게 한다. 내가. 저 사람이 말이야. 자기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들어가고 싶구나. 그럼 우리가 밀어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될 거야.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버렸어. 한 발 더. 예. 아예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결과에 좋은 결과에 과실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게거든. 네, 그렇죠. 그게.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 그 취임 연설을 보도하는 그 주요 언론사 좌파 언론은 제목을 어찌 다른지 모르겠으나 작은 일면 아니면 정치면에 이 불출마가 톱 타이틀이야. 네. 그만큼 나는 나는 비례대표 끝분으라고 얘기했는데 한 발 더 나갔다. 그게 괜찮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 이거 처음 듣는 소리다 이게. 이게 누구와 이 말에 직격탄을 맞았는가 하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야. 이재명이가 뭐 무리하게 개양 걸고 나온 거 이게 다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당 그 후보는 공천장을 줄 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게 공천장을 준다. 네. 그래 되고도 그게 위반하면 내 쫓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 네. 그 요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불출마. 네. 요게 이재명을 그냥 이게 쌍금으로 그냥 그렇죠. 확 해는 사건이. 근데 그것도 또 비판하더라고요. 왜 불출마를 하느냐? 민주당 애들은 또 불출마해서 뭐 책임 없는 정치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거는 아니 이 대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무슨 심리요 그거는. 그거 무슨 이해를 못해. 무조건 대고 비판하는 놈들이니까. 그럼 무조건 국회의원 되라는 거예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국회의원 욕심을 내보여야 이재명이 좀 편해진다 이런 그렇죠. 말이죠. 그런 그러니까 건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자식이 한다는 짓이 이게 우리 이 대표를 자꾸 곤란하게 만든다.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심리 같은데 자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이게 아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요. 아, 저 대체적으로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께서 한동훈 비대위 지금 시작은 아주 상당한 점수를 주시네요. 잘 출발한다. 다만 한 가지 예.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는 없죠.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한동훈 스타일대로 가는데 예. 이게 나는 절대 큰 실수는 안 하리라고 봐요. 예. 그 작은 실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요걸 이제 잘 돌파하리라고 보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들 그 아주 젊은 층 이 사람들 얘기를 네. 매일 경청하길 바랍니다. 아, 매일 경청하길 바랍니다. 네. 그 나는 순항한다. 이게 제 결론. 순항한다. 큰 실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